안녕하세요. 정세문의 인스피레이션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입니다. 요즘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 메이크업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특히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는 부위도 굉장히 좁고, 라인을 자칫 잘못 그리면 눈이 왠지 더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눈 따로 아이라인 따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라인을 잘 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디테일한 노하우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자연스러운 연출법까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이라인을 본격적으로 그려볼 텐데요. 그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즉, 눈은 입체잖아요. 예쁜 안에 구슬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 안에 예쁜 구슬이 있고, 이 구슬을 피부 조직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눈의 앞과 뒤는 막혀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구슬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피부 조직 자체가. 그래서 앞과 뒤는 살짝 피부 조직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들려서 점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그리기 편하세요. 그래서 아이라인은 살짝 겉으로 두꺼워졌다가 다시 쓱 속눈썹 사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스트 앤 파운드라는 법칙만 잘 이해를 하시면 내 눈매를 훨씬 더 또렷하고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모델에게 직접 그리기 이전에 사진을 보고 한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눈이 튀어나와 있는 안구 때문에 살짝 이렇게 들려 있어요. 여기는 점막이 보이죠. 이 앞과 뒤는 살짝 피부 조직이 말려 있는 부분이어서 살짝 라인이 겉으로 드러나와 보여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살짝 겉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듯이 여러분들이 눈을 뜬 상태에서 살짝 그리는 도구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눈을 이렇게 감으면 굉장히 그 사이가 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나와야 되는 거죠, 라인이.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위로 갈수록 아이라인은 살짝 속눈썹 밑으로 숨어 들어가요. 점막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점막을 채워주다가 뒷부분도 라인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살짝 라인이 겉으로 이렇게 나오듯이 두께감 있게 그리다가 눈 꼬리에서 만나서 삼각형으로 만나서 이렇게 쓱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 뒷부분은 이 안쪽까지 메꾸실 필요는 없어요. 앞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속까지 메꾸셨을 때 눈 밑에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트 앤 파운드로 그리는 방법을 이제 모델에게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그리는 도구는 젤 라이너, 펜슬, 리퀴드 라이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손에 좀 더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젤 라이너를 선택을 해서 브러쉬를 이용을 하죠. 근데 조금 그리기 더 편한 이번엔 펜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색상을 많이들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색상은 이제 가장 아이라인과 근접한 눈동자 컬러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모델분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밝은 브라운이고 또 거기에 헤어 컬러도 또 보게 되죠. 헤어 컬러도 밝은 브라운에 눈동자 컬러도 브라운이어서 이 가장 근접해 있는 눈동자 컬러를 고려해서 브라운을 선택해서 그릴 거예요. 만약에 눈동자가 굉장히 어둡거나 되게 다크한 브라운 또는 블랙에 가깝다면 블랙을 써주셔도 되지만 눈동자가 굉장히 밝은 브라운인데 블랙 까만 라인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화롭지 못하고 나의 예쁜 브라운 눈동자 색을 잘 예쁘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눈동자 컬러를 고려를 해서 라인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라운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눈을 정면을 보면서 딱 뜬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주세요. 뜬 상태에서 살짝 여기 말려있는 눈 앞머리 부분에 내가 라인이 여기가 가볍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살짝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아까 점을 찍은 부분이 이렇게 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로 말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운드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 앞머리는 살짝 아이라인을 찾아주듯이 라인이 겉으로 살짝 나와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살짝 잡았을 때 이 안쪽을 채워주시고 이 안에까지는 채워주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아래를 보고 있을 때도 굳이 보이지 않고요. 너무 안에를 채우셨을 때에는 오히려 밑에 번지기 때문에 적당히 빈 부분은 채워주시고 이렇게 중앙 부위로 갑니다.
안에를 채워줬죠. 떴을 때 라인이 살짝 보이도록 라인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눈 중앙 부위로 갈수록 라인은 사라집니다. 사라졌다고 해서 그리지 않는 건 아니고 속눈썹 사이사이 또는 들떠있는 점막 부분을 메꿔주시면 돼요. 점막 쪽으로 들어가서 속눈썹 바로 아래 남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뷰러를 하게 되면 더 들려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점막만 메꿔 주셔야 하는 분이 있고, 살짝 점막에서 속눈썹이 난 부분까지 메꾸셔야 하는 그런 눈들도 있죠. 자, 가운데 점막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팁이, 이렇게 점막을 메꿀 때 바로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라인을 그릴 때 이렇게 여기를 잡으세요. 그럼 여기 흔들려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리는 바로 윗부분을 살짝 지그시 누르듯이 고정을 하셔야지만 손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자, 안에까지 굳이 많이 메꾸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라인이 나타나죠.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딱 뜬 상태에서 이것도 요쯤에 라인이 보여줘야겠다, 찾아줘야겠다라는 부위에 살짝 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만큼 다 채우시기에는 부담스럽다면 한 가운데서부터 채우기 시작할게요. 그래서 안쪽이랑 연결해 줍니다. 겉으로 라인을 찾아주고 이렇게 살짝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데까지 채워주세요. 그래서 라인을 잘 찾아주고, 꼬리 부분은 눈에 끝나기 한 1mm, 2mm 정도 전에 빼주기 시작해서 두꺼워진 위엔 라인과 만나서 삼각형 형식으로 샤프하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실 때 면봉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대신 마르기 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을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 이게 바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로스트 앤 파운드로 라인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어서 살짝 덮여 있는 듯한 눈꺼풀을 라인으로 찾아주는 거죠. 펜슬을 이용해서 한쪽 눈 아이라인 그리기를 완성을 했어요. 원장님, 근데 평상시에 저는 네. 제가 그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되게 눈이 자꾸 번지고 답답해 보이는데, 맞아요. 아이라인을 무조건 두껍게 그린다고 해서 눈이 커 보이지 않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의 구조 형태에 따라서 두꺼워야 할 부위가 있고 아주 얇아야 할 부위가 있는데, 그렇게 로스트 앤 파운드로 그렸을 때는 나의 가지고 있는 눈을 최대한 예뻐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두껍게 한 줄로 띡 그렸을 때 오히려 눈이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이 얇더라도 최대한 내 쌍꺼풀을 살리면서 눈매가 예뻐 보이게, 시원스러워 보이게 라인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네네. 아이라인을 외출하기 전에 그리고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이라이너가 되게 번지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눈이 많이 번져서 팬더가 돼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요새는 최대한 번지지 않게 정말 좋은 라이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긴 한데 대부분 워터프루프예요. 물에는 번지지 않지만 눈가에도 유분이 나오거든요. 그 뿜어져 나오는 유분을 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눈 구조상 눈꺼풀이 아래를 많이 덮고 있거나 아래와 많이 맞닿는 분들은 그 유분과 함께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장치가 좀 필요해요. 눈가 피부 화장을 최대한 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파운데이션이나 또는 기초를 많이 발랐을 때는 더 번지기 쉬워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파우더 처리를 섀도우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다음 해야 할 섀도우로 눈 밑에까지 촉촉한 부분을 조금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하셔도 눈가 번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덜 번지는 펜슬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그래서 번지는 것 때문에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펜슬보다는 조금 더 덜 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퀴드 라이너를 눈 꼬리 부분이나 아니면 잘 번지는 점막 부분에 가볍게 메꿔주시면 좋으세요. 자, 그래서 리퀴드로 그리는 걸 좀 보여드릴까요? 사실 이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펜슬이랑 좀 느낌이 다르죠. 펜슬은 조금 소프트하고 또 깊이감이 있는 반면에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찍어낸 듯한 선명함이 있어요. 자, 손등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리퀴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요새는 펜슬이 선명하긴 하지만 이 펜슬은 살짝 이렇게 스머징 했을 때도 깊이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선명함이 있죠. 이 둘의 차이는 크레파스와 사인펜의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눈 전체를 다 그리게 되면 좀 인위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휘청거리면서 삐뚤삐뚤해질 수도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 번지는 부위 위주로만 쓰셔도 좋아요. 눈 아랫부분과 닿아서 번지게 되는 점막 부위나 또는 꼬리 부분은 선명한 라인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하고 꼬리를 샤프하게 표현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번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조금 더 또렷한 눈꼬리를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반대쪽 눈까지 아이라인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아이라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음 편에는 좀 더 깊이감을 더해주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